안녕하세요. 덕분에 TV입니다. 오늘 늦게 농장에 왔습니다. 그래도 농장을 깨끗하게 치워서 이제 정리정돈하고 나니까 할 일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와서 개들은 전부 이렇게 오자마자 제가 개를 이제 밖에다 묶어 놓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들은 제가 오기 전까지 용변을 안 봐요. 제가 여기다가 묶어 놓으면 일제히 용변을 본답니다. 그리고 개를 여기 묶어 놓으면 이제 곧 풀이 나잖아요. 개가 자꾸 빼다면은 담장에 풀 나면 또 지저분하니까 겸사겸사해서 여기다 묶어 놓으면은 개들이 이어서 시원하게 용변도 보고 또 풀도 제거하고 개들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제가 포인트는 오랜만에 또 저희 천도리를 찍어 봅니다. 그리고 향단이 이렇게 짝짓는 건 아니에요. 향단이는 우리 집에 흑도리와 이미 그 짝짓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묶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천도리가 양쪽으로 다 암컷이에요. 천도리가 제법 이제 수컷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놈은 그저 좀 참 아쉽다는 느낌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당당한 모습을 지닌다 하나요? 제가 아끼고 아꼈던 이유가 이제 몸으로 드러납니다. 개를 이렇게 밖에 묶을 때 흙수를 밖에 이제 꺼내가 묶으려 이제 문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흑돌이 천돌이 줄이 굉장히 길어요. 이 문화까지 오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우왕 그러는데 아직까지 싸우면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된대. 이놈 그래도 그 정도로 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기쁨이랍니다. 이 두 마리 다 묶어놨다고 줄이 이래 엉켰네요. 자 이제 향단이 볼수록 저한테는 귀한 보물로 여겨지는 향단이입니다. 향단이가 지닌 가치는 제가 말씀드렸죠. 토종개들이 지내야 할 것은 첫째 우리가 일본개하고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 구분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웬만한 사람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첫째 이 모질이 거칠어야 됩니다. 일본개와 토종개를 이래 그 믹스가 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급적이면은 모질, 그 다음에 안색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은 그나마 구분이 됩니다. 요즘은 이 코 있죠, 코 색깔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색소 문제라서 태화냐 태화가 아니냐, 그리고 태화된 개에서 좋은 토종이다 하면서 기준을 잡아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개들이 우리 토종개라고 이 자리 잡는 것은 역사의 한 어두운 순간이었죠. 역사의 어두운 순간. 그런 것들은 이제 걸로 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전번에도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홍코, 그럼 홍코, 빨간 코 하도 이제 코가 빨갛다 해서 기준을 집어넣은 개가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그런 거 식별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여간한 식별력으로 그거 못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넣어서 우리한테 많이 보급됐어요. 그 부끄러운 역사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일본, 제가 이제 학교에 있어서 그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에 관심이 있어야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전공이 음악이란 말이에요. 역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성악을 공부해서 이제 노래하고 이제 지휘자로서 있었던 사람인데 이 문화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으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렇게 문화가 흘러가고 흘러오고 이러는 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일본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 여행을 올 때 선생님들이
수학여행의 목적성, 한목적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이번에 한국 갈 때는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국에 여행을 가는가, 여행지는 이러한 곳이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현장들은 우리가 한국을 식민지화했던, 자기들은 식민지란 그러겠죠, 정복했던 나라의 흔적들이다. 그것을 보고 고찰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확실히 우리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고찰해서 논문으로 써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각하지 않나요? 그런 반면에 저희들도 일본에 가고 제주도 갑니다만 2학년 때 보통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거 없습니다. 그냥 놀러 가는 겁니다. 놀러. 학교에서 나와서 그냥 여행하는 것. 물론 요즘은 고찰이라는 논제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나라와 나라의 역사에 대한 고찰은 잘 안 해요. 다시 한번, 나라와 나라의 역사, 우리와 일본, 우리와 중국 간의 엉어리졌던 시대적 배경들은 과제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 과제도 또 너무 광범위하고. 저 말씀 이해가시겠죠? 어느 한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 역사의 그 사적지를 방문하면서 뚜렷하게 딱딱 꼬집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느 지역에 일제의 잔재가 있는 곳에 가서 이것은 우리가 어떠어떠했다. 이 철도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리고 이 공항은 언제 지어졌다. 정확하게 그 맥을 집어서 이걸 보고 느낀 소감을 써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우리의 피를 빨아먹은, 갈아 죽일 놈들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도 버젓이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게 민족 의식과 문화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잘 만들어진 문화가, 잘 만들어지지 못한 문화의 민족이 잘 만들어진 문화를 가져와서 자기 스스로 이제 동화시켜가는 과정이라 합니다.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순종이가 묻는 게 바로 이 역사적 이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도에서 반출정을 발견해주고 혈통서를 발견해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 맞네. 순종이라는 게 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역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아키다 잡종이 진짜 많았거든요. 대형견 많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기슈라고 그러죠. 기주 잡종. 그 다음에 드문드문 나오는 것이 홋카이도. 그 다음에 요즘은 카이, 그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것들은 초초 잡종이 많았습니다. 대책 없죠. 그 꼬리에 털이 대책 없이 길어가 축축 수양부들처럼 늘어지는 개들, 그는 거의 차후가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은 사실 많이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저거는 저거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굉장한 발전을 거듭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지금 아주 민족의식도 좋아졌고 경제도 발달했고 삼성이 반도체를 잘해가 세계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되었지만 이 문화를 보는 관점에는 아직도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문화를 보는 관점은 우리가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문화를 모르면은 안 됩니다. 중국의 요즘 시진핑 그 연설하는 거나 그 의회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합니까? 엄청납니다. 그죠? 스케일이 커요. 일본은 뭡니까? 각이져 있어요. 말하는 대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 초가집 문화를 따라서 둥그렇스름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협회 회장님이 책 만들 때 이거 이론이 있습니다. 저도 배웠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분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해오셨거든요. 우리 후배들이 이제 만들어 갈 때 그 문화에 대한 차이점,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개로 키운다면 우리는 엄청난 역사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한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순종 진돗개냐 묻는 게 일본이나 중국에 물이 들어지지 않았나. 요즘 이런 것도 있죠. 피플테리아 그 뭡니까 그 사냥 전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물었다 하면 안 넣는 게 그런 게들 넣어서 많이 만듭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슬슬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개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챔피언 새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분명히 아닌데 그럼 무슨 개 챔피언이겠니? 어디 싸움게 보통 사람들은 싸움 대회 나가서 1등하는 개를 순종 진돗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거 이제 무시 못할 거거든요. 요즘 우리 정치에 2030 세력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 공의, 분노, 정의, 공정 여기에 이제 거리로 나왔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공정, 정의, 좋은 진돗개 이걸 바르게 문화를 잘 인식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반려견으로 기른다. 요즘 반려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은 혼돈이 오죠. 혼돈이 옵니다. 그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얻어먹죠. 그때 우리 선배들이 남겨준 게 이런 것밖에 없었다. 이러면은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참 오점이죠. 저도 그 책임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덕불이 저는 강화한 도랭이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기르진 않았습니다. 덕불이도 늙었을 때 저한테 왔어요. 대구의 박모 씨가 저한테 그때 제가 개를 계속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열정으로 그분이 저한테 고맙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번식 팔기보다는 정말로 개를 많이 모았습니다. 왜냐 제가 개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느 협회 회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가르쳐 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팔았던 개 당신이 갖고 있는 게 2마리를 비교해봐라. 어느 게 나은지. 근데 당신이 강아지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개가 얼마나 잘 자라 있는지 그 사람 집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경험하고 또 나눠주는 그 얘기는 하나도 버릴 게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문화, 역사가 그냥 보면은 모르지만 역사를 알아야 문화를 알아야 이 두 개가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귀납법적 요소로 문화와 역사 그리고 현재의 진돗개 거기서 걸러질 건 걸러지고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우리의 개가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